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 혹은 나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언행 앞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늘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공손한 대우를 받는 걸까요? 그들만이 가진 특별한 아우라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행동 방식이 있는 것일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타인의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의 행동과 내면에 대한 반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공손하게 대하도록 만드는 5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의 성장을 통해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거창한 자기애나 오만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존재는 자기 보존의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자기 보존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이 그 경계를 침범하려 할 때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개인적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우면서도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타인에게 은연중에 알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기에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마치 텅 빈 물통에 물을 채우지 않고서는 타인에게 물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채우고 가꾸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는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충전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더욱 풍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때로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에 충실할 때 우리는 내면의 단단함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단단함은 외부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이며 이 약속을 통해 형성된 자아 존중감은 당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명확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타인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태도를 바꾸거나 자신의 의견을 번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저렇게 말한다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대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태도는 타인에게 혼란을 주고 결국 당신을 예측하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덕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 탁월하고 바람직한 성품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관된 태도는 곧 신뢰라는 덕을 쌓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일관된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 가능성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늘 정확하게 도착하는 사람,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 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비록 당신의 의견이 모두에게 동의받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태도가 일관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핵심 가치와 원칙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이 당신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더욱 공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이끌어냅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는 마치 변치 않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하더라도 당신의 나침반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꾸준함과 예측 가능성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직이나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일관성은 리더십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고 당신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인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당신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당신의 존재를 더욱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관성은 단지 형식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당신의 내면의 가치관과 외면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화로움은 당신의 인격을 더욱 빛나게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그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며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내면에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끊거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섣불리 판단하거나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공감 어린 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존중할 때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당신에게도 같은 존중을 베풀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거울 속에 나도 똑같은 표정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존중의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 역시 당신에게 존중의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태도는 깊은 신뢰와 존중을 쌓는데 기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당신을 사려 깊고 현명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말과 행동에도 더욱 귀 기울이게 됩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 즉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의 톤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은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깊은 감정이나 의도를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까지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진정한 공감이 형성됩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강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또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려는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들이 당신 앞에서 더욱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먼저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할 때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세계를 존중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감정을 조절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며 때로는 격렬한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좌절, 실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말을 뱉어낼 때 우리는 종종 후회할 만한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당신을 더욱 품위 있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외적인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롯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에 대한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당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당신을 화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착함은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불만을 폭발시키는 모습은 타인에게 당신을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당신에 대한 존중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감정 조절은 끊임없는 연습과 자기 성찰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이름을 붙여보고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함을 유지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의 정신적 강인함과 내면의 평온함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말과 행동에 무게감을 더하고 타인이 당신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등대처럼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은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당신의 리더십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격렬한 논쟁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려 노력하는 사람은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사고를 유지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로 여기게 하며 당신의 의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또한 감정 조절은 자기 통제의 영역에 속하며 이러한 자기 통제는 곧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도 더욱 견고하고 믿음직한 존재로 비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의 장벽이 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유는
당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주체적이고 당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투명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가식 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타인과의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점과 단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는 오히려 당신을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니체는 자신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대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아는 척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혹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타인에게 당신이 위선적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거나 늘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애쓰는 것은 타인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갈망하며 당신의 솔직함은 그들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진정한 관계를 맺도록 이끌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진실성과 투명성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때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관과 인격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당신의 진정성이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자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에게 공손한 태도로 화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솔직함은 때로는 취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취약함이야말로 진정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타인은 당신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더욱 쉽게 공감하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피상적인 존중을 넘어 깊은 이해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존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솔직함은 타인에게도 솔직함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타인 또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데 대한 두려움을 덜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더욱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장을 형성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용기는 결국 당신의 인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의 깊이를 한층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진실된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아름다운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